안녕하세요. 비니준입니다. 벌써 고1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학 단원을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는 학교에 따라서 뭐 물리 부분을 지금 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화학 단원에서 산화와 환원, 물론 예전에 1학기 때 배웠던 물질의 규칙성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좀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갔으면, 무작정 와 외울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단원이기도 한데, 그래도 꼭 짚어보고 가야 돼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교과서 중에 나와 있는 그런 표지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변화 다양성 대단원 중에서 요 화학 변화, 이 화학 변화 중에서도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교과서 내용이에요. 교과서 표지인데, 우리는 지금 요 교과서를 지금 바로 이제 쓸 거는 아니고, 지금 꼭 먼저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서 어느 경기도 이제 안양에 어떤 고등학교 이제 프린트물을 좀 이용할 거예요. 정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부분들로 해도 어차피 공통되는 내용들이니까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뭐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는 1학기 때 배웠던 물질의 규칙성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예요? 화학식이에요, 화학식. 응? 화학식. 근데 이제는 그때는 또 안 배웠던 내용들도 있고, 그쵸? 근데 그때 배웠던 원소 기호는 무조건 알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배웠던 이 화학식들은 보통 지금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H2 이렇게 이원자 분자 형태로 된 것들, 물, 뭐 여기 지금 근데 이게 대단원 3단원에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어떤 화합물의 형태로 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 학교별로 따라서 여기 지금 두 학교가 이제 다른 요 프린트물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기존에 외웠던 화학식에서 이렇게 이제 이온 형태로, 근데 이 이온이 무작정 이렇게 플러스 어떤 건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배웠던 족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은 전자를 잃기 쉽고, 어떤 것들은 전자를 가져오길 원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해서 이렇게 이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주는데, 이게 어떤 것들은 전자를 하나를 내주고서 플러스 1가가 된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플러스 2가가 된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족수에 관계되는 건 말이야. 알칼리 금속인 경우에는 1족이었어요. 그쵸? 그럼 1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 수소를 제외한 그 밑에 애들이죠. 근데 수소는 이제 원소기호 1번이기 때문에, 원자번호 1번이기 때문에 알칼리와 똑같은 1 플러스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암기하는데 족수와 연관을 시켜서 암기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치? 알루미늄 같은 건 뭐 3개를 주고서 3 플러스가가 되는 그런 또 이온들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으로 되어 있는, 한마디로 뭐야? 얘네들이 뭉쳐서 하나의 뭐예요?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경우야. 이제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이게 결합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1가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질산 이온 같은 경우는 N 하나에 이 산소, 원소 3개가 결합돼서 마이너스 1가. 이 전체가 마이너스 1가라는 거야.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온, 화학식 쓸 때 이런 원자단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덩어리 자체가 뭐 플러스 몇 가냐, 마이너스 몇 가냐라는 거를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구리 같은 거 이렇게 이제는 금속 이온들은 이제는 1원소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원자단 같은 게 수산화 이온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 5가 마이너스 2가잖아요. 그죠? 수산화 이온에서. 그럼 이 5는 마이너스 2가인데 H는 플러스 1가야.
그럼 둘이 더하면 당연히 뭐야? 전체가 마이너스 1가겠지. 그래서 OH2 전체가 마이너스 1가가 되는 수산화 이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는 쉽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오는 내용들이, 미안해요. 이게 지금. 이제 밑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 화학식 결합을 해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화학식을 또 물어보는 학교가 또 있어요. 물론 학교별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주신다 하면은 화학식을 그대로 써 주시고 거기서 뭐 산화 환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화학식을 또 내가 완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공부를 좀, 뭐 암기를 좀 확실히 잘 해놨다 그러면 지금 하기 쉬울 테고, 지금 안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학교별로 내용들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이온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특히 이제 아세트산 같은 거, 삼가 염기, 뭐 중화 반응할 때 아세트산은 약산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이 식초와 원료가 되는 그런 아세트산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CH3COO까지가 마이너스 이온이고, 그죠? 이게 하나의 단위란 말이야, 덩어리야.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수소이온 H가 떨어져서 H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덩어리야, 이게. 공유결합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어떤 게 떨어져서 뭐 O가 나오고 뭐 H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는 그렇게 해당되는 애들이 누가 있어? 여기 이제는 산화철, 뭐 한마디로 이제 포도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다 양이온과 은이온으로 갈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요것들은 이제는 뭐, 지금 요 프린트물이 필요한 학생들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면은 개인적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아마 학교에서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일단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는 프린트물이 필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산소 이동에 의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이제 시작하는 요 내용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내가 이제 반드시 꼭 알고 넘어가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거는 꼭 알고 가야 돼. 세세한 내용들은 그 학생들고 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그런 프린트물을 통해서 더 자세히 숙지를 하도록 하고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자, 내가 여기서는 모든 학교에 상관없이 이 단원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가야 될 내용들을 먼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산화 환원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배웠던 산화는 기존에 뭐였었냐면은 산소와 화합, 말 그대로 산소와 화합하는, 이게 이제 예전에 라부제라는 사람 알죠? 화학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아마 이 내용을 산화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 그대로 산소와 화합한다. 한자로 따졌을 때 산화인데, 자, 그러면은 산소와 화합하는 대표적인 예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있었어? 녹슨다. 그죠? 녹슨 거.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부패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야? 연소, 불에 타는 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산소가 있어야 돼. 그럼 산소를 공급을 안 해주면은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 잘 안 일어나겠지. 자, 우리가 불 탈 때 물을 뿌리거나 소화제를 뿌리는 이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갖고 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 부패, 밀봉을 시켜. 그지? 녹 쓰는 거 페인트 칠을 해. 그래서 페인트나 기름칠을 해서 산소와 접촉을 막아. 자,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산화 반응이었어. 그죠? 그러면은 이 산소와 결합하는 애들은 산화 반응이요. 반대로 산소와 헤어지는 애들은 뭐겠어? 반대로 환원 반응이 되겠지. 자,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그죠? 산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도 보면은 산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인데, 대부분 봐봐.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됐어. 구리가 산소를 만나서 산화구리가 됐고,
자, 얘 이름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산화. 산소 두 개. 그러면 일산화. 우리가 옛날에 연탄 중독, 가스에 중독되었고 사람 죽기도 하는 일산화, 산소가 하나 있어서 일산화, 두 개 있어서 이산화탄소야. 결국 뭐야? 산소랑 결합한 거고. 산화구리도 뭐야? 그죠?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워? 이따가 이제 나중에 배우죠. 그쵸? 겉불꽃이랑 이제는 해갖고 까맣게. 이 산화구리는 색깔이 검은. 어쨌든 간에 산소와 결합해. 다 뭐야? 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야. 자, 반대로 산화구리가 수소를 만나서 산소를 수소한테 주고 구리 자신은 순수한 구리가 돼서 산소가 밖으로 날아갔으니까 얘는 구리 기준으로 볼 때는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야. 왜? 산소의 반대 반응이니까. 산화의 반대 작용이니까. 자, 이렇게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은 화학식에서 뭐만 보면 돼? 산소랑 결합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만 보면 돼.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는 산소가 꼭 들어간 화학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뒷부분에 가면은 산소가 없는데도 산화 환원을 나누어야 돼. 자, 여기서는 뭐, 자, 첫 번째, 화학식에서 만약에 산소가 언급이 돼 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산소가 언급이 돼 있다. 그럼 산소랑 결합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산화 환원만 알고 있으면 돼. 그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산화 반응에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연소, 부패, 뭐 녹슨다. 이런 대표적인 반응들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가 의외로 잘 나와. 왜? 산화 환원을, 이 산소를 기준으로 산화 환원을 나눌 때, 항상 이 실험, 책마다 이 실험이 있죠. 이렇게 알콜 램프에다가 해가지고 속불꽃, 겉불꽃에다가 구리, 그죠? 구리판, 순수한 구리. 원래 구리색은 무슨 색이야? 구리색이야. 동색. 우리가 말하는 금은 동메달 할 때 그 구리색이잖아. 그죠? 그 구리색이 겉불꽃을 만나서 검은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왜? 알콜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원래 이제 교과서에 그죠? 실험 문제로 참 잘 나오는 문제인데 네, 알콜 램프를 대충 그릴게요. 여기 심지가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어. 그럼 불꽃이 우리가 볼 때 겉불꽃이 있어. 이 겉불꽃이 산소 주변에 있는 이 산소랑 만나니까 얘네들은 아주 잘 타. 그래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물질은 무조건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름이나 재가 낳는다는 건 뭐? 완전 연소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완전 연소는 항상 뭐가 일어난다?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나와. 이게 나중에 호흡에도 나와. 호흡. 광합성 호흡할 때도 나와. 그쵸? 근데 겉불꽃은 주변에 있는 산소랑 접촉을 잘해갖고 산소를 잘 받아들여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산소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는 겉불꽃이 산소를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얘는 항상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이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해서 연소를 하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산소를 계속 뺏어오려 그래. 그게 이 겉불꽃과 속불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수한 구리를 제일 처음에 이 실험 문제에서 어디다 갖다 대? 겉불꽃에다 갖다 대. 겉불꽃에다가 두면은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구리를 겉불꽃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순수한 구리란 말이야. 얘는 이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해갖고 산화구리가 돼. 그럼 구리 녹는가? 알콜 램프 그렇게 뜨겁지가 않으니까 구리가 안 녹는다고. 그럼 겉불꽃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오히려 어디에 달라붙어? 구리에 달라붙어서 산화구리가 돼. 그래서 요 겉불꽃이 닿은 요 부분이 무슨 색으로 변해? 검은색으로 변해. 그럼 구리 입장에서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이거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 되겠지. 산화. 그럼 이렇게 검은 애를 다시 보기가 나쁘니까 순수한 구리 색깔로 변화시키려면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야? 뭐 수세미나 그지? 샌드페이퍼 같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칠은 그 페이퍼 있어요. 그죠? 녹 제거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문지르면 되겠지. 그럼 산화구리가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던 구리색이 나오긴 하겠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번에는 산소가 항상 부족한 속불꽃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 속불꽃에다가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 요 속불꽃에 있는 애들이 산소를 오히려 가져가. 그럼 이 탄소는 어디서 왔어? 이 탄소는 탄소가루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야. 일부러. 왜? 요 산소를 탄소가 뺏어와 갖고 이산화탄소가 돼버려. 그래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돼버리고 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리면서 순수한 구리가 돼. 순수한 구리가 됐으니까 산소와 떨어졌으니까 반응은 원 반응이 될 테고. 그죠? 색깔은 다시 무슨 색으로 돌아온다? 붉은색으로 돌아온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것들은 뭐냐? 겉불꽃과 속불꽃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그 겉불꽃과 속불꽃의 차이 때문에, 그죠? 산화 환원, 그 산소가 풍부하냐? 산소를 다른 원소한테 주느냐를 갖고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기준이 뭐야? 산소란 말이야, 산소. 그러니까 이건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구리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 탄소가루를 우리가 넣어줬다 그랬잖아. 이 탄소가 산소를 가지고 오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이게 무색이니까 검출을 못해. 그러니까 검출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야? 석회수. 관을 이렇게 이제 석회수가 있는 비커에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석회수 쪽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걔가 석회수와 반응해 갖고 이 흰 앙금이 이게 탄산칼슘 같은 게 생기는데 CaCO3라는 탄산, 그죠? 이게 탄산 이온이잖아. 2-짜리 칼슘 2+짜리랑 만나갖고 탄산칼슘이 되는 거야. CaCO3가. 그래서 탄산칼슘 작은 하얀 알갱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석회수가 마치 뿌옇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섞이면서 뿌연 앙금이 생기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이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실험 문제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왜? 시험에 실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뭐 수행평가 같은 거에서. 그죠? 그러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이 화학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 학생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제는 아는 학생들은 뭐 상관이 없어. 자, 내가 요런 식을 만났어. 요런 식. 예를 들면은 요런 식. CO2라는 식을 만났어. CO2. 이 CO2가 만약에 식이 뭐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가 상관없이. 요 뒤에 있는 쬐끄만 숫자와 앞에 있는 이 큰 숫자의 차이는 뭐예요? 쬐끄만 숫자는 무조건 뭐다? 개수는 맞아. 이 원자의 개수는 맞는데 이 O라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야. C에 O가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가 한마디로 결합된 하나의 상태일 때, 결합된 상태에서 개수는 뒤에 작은 걸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거는 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CO2라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 이산화탄소는 왜 원자라고 안 불러요? 이거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된 거니까. 이건 분자잖아. 하나의 물질이 된 거잖아. 원자는 뭐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얘는 쪼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원자가 아니지. 분자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물질의 특성을 갖는 최소 입자단위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한마디로 이 분자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나중에 뭐 SO4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얘는 당연히 뭐 E-가. 예를 들면 이 앞에 뭐 숫자가 2가 있다. 그럼 뭐야? 이 덩어리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을 꼭 할 때 앞에 이제 개수.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친절하게 이런 식을 처음부터 주시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앞에 있는 개수비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화학식을 외울 때 어떠한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근데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이제 모른다. 이게 부피비도 되고 개수비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구리라는 놈이랑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된다는 이 기본적인 화학식은 알고 있어야 돼. 대신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모를 때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도 있는데 간단한 걸로 한번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구리로 이 구리 뒤에 아무 숫자가 없다는 건 이 뒤에 1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략한 거지, 그치? 얘는 이제 뒤에 2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왼쪽이 반응을 해갖고 오른쪽에 있는 생성된 물질이 생성되는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아야 돼. 우리가 보통 이거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화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이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 왼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랑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죠? 왜? 원자의 개수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양쪽은 같아야 돼. 그럼 구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A에다가 1을 곱해. 구리의 개수를 맞추는 거야. 그럼 1 곱하기 A니까 A는 더 이상 구리 없지? 오른쪽에 구리가 있어. 구리 뒤에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 곱하기 C. 그러니까 A는 C랑 개수가 같아야 되고. 자, 그러면 산소를 기준으로 볼까? 산소를 기준으로 보면 산소 뒤에 2가 있는 거잖아. 그럼 2 곱하기 B는 산소 뒤에 1이 있는 거지. 1 곱하기 C, C랑 같아. 자, 이제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 그죠? 그럼 여기 A에다가 1, 2부터 집어넣는 거야. A가 1일 때, 그러면 C도 1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C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B는 몇이 나왔어? 2분의 1이 됐지. 근데 우리 보통 화학식 보면 분수로 되어 있는 식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은 다시 해야 돼. 하나를 더 올려서. 분수가 없어질 거야. 그럼 A에다가 그 다음 수인 2를 집어넣는 거야.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C도 2가 되고 B는 그럼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A는 2, B는 1, C는 2. 그래서 요런 화학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안 했다. 친절하게 화학식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안 해도 돼. 응? 근데 만약에 화학식에서 이런 부피비 앞에 있는 개수비까지 언급을 한 학교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하는, 물론 이거를 외울 때 숫자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은 머릿속에 이해해갖고 외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죠? 근데 만약에 혹 모르겠다 대신에 어떤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개수비반을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분명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내용은 뭐냐? 산소를 기준으로 산화 환원을 한 거야. 산화 환원 반응을 구분한 거고. 자,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냐면은 산소랑 그런 결합 안 하는 화학식일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산화 환원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야. 옛날에 라브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화학식이 몇 개 없었으니까 저것만으로 충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전자 이동에 대해서 산화 환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산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산소를 얻으면은 한마디로 산소를 플러스 하면은 산화 반응이었고 전자는 외우기 쉽게 전자를 잃으면은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그러니까 서로 반대야.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이게 원래는 과학 시간이니까 무작정 뭐 외우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뭐 전자의 이동,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내용을 원래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아마 수준에선 산화수라는 이 가상의 숫자,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이제 화학자들이 산화수라는 가상의 수를 계산하기 좋게 만든 내용인데 그 산화수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온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이거야. 그럼 봐봐. 이 산화수가 늘어나면은 산화예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자, 순수한 1원자 분자, 예를 들면 아이언이 지금은 원자 상태, 하나의 원소니까 0가란 말이야. 중성이니까.
근데 이온이 되면서 2 플러스가 됐어. 그럼 0에서 2로 됐으니까 증가했지. 산화수가 증가한 거야. 산화수가 증가해서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자를 잃었다는 말도 되고 산화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산화야. 반대로 이온인 상태에서 양이온인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갖고 플러스 2에서 0이 됐어.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했어.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원반응이야. 이거를 단순히 그냥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이렇게 원소 하나 놓고 볼 때는 쉬워. 근데 내가 왜 산화수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원소 1원자 원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분하기가 쉬워. 왜? 이게 전자를 잃어갖고 양 이온이 됐으니까 산화, 전자를 얻어서 원소가 됐으니까 이거는 환원. 이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는 화학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는 안 나오네? 뒤에는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산화 환원을 구해라. 어떤 원자가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 뭐 객관식이든 뭐 소수령이든 나올 수가 있어. 그 경우에는 항상 기억을 해.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라는 걸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뭐야? 이게 0가에서 플러스 2가가 됐냐, 뭐 플러스 2가에서 0가가 됐냐, 또는 뭐야 마이너스가에서 전자를 잃고서 0가가 됐냐,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꼭 기준으로도 산화 환원을 계산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산화 환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근데 내가 이제는 여기서 더 좀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내용은 요 수용액에다 요 담그는 애들 있죠. 수용액에다 담그는 그 내용을 꼭 해야 돼. 산화환원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론수 원자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에서 뭐 0가가 됐냐, 0가에서 플러스가 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누면 되는 거고. 자, 이 금속의 반응성, 그죠? 이 금속의 반응성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만약에 더 쉽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이 반응성이 왼쪽부터 뭐야?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양이온. 꼭 구분해야 돼. 한마디로 뭐냐? 얘네들은 이온이 반응성이라는 건 뭐야? 누구와 반응을 해갖고, 원래는 그냥 동떨어진 애야. 그럼 얘는 0가지, 0가. 0가인데, 어떤 애랑 가만히 안 있고, 얘네들은 항상 결합을 해야 돼. 그치? 결합을 해갖고 자기 자신이 뭐가 돼? 양이온이 돼. 그래서 이온이 자꾸 되려고 하는 거야. 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들이 왼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그래서 칼칼라마, 아라세니.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 칼칼나마, 아라세니,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자, 여기는 수가 두 개가 있어. 수소랑 수은이 있는데 우리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걸 수은으로 외웠어. 근데 여기도 수가 나와. 수구수은, 수구수은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수은으로 외우면은 앞에 있는 게 수구, 이게 하나가 수은이야.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냥 은이고. 이것도 뭐야? PT가 플래티넘 이렇게 부르는 백금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백금이야. 그러면 백금은 요거고, 맨 뒤에 나오는 게 금이야. 자, 금 봐봐. 금이 맨 끝에 있어. 금은 맨 끝에 있다는 건 반응성이 적어. 누구랑 결합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3000년이 지난 피라미드를 파헤쳐도 거기 있는 금으로 된 장신구들은 녹도 잘 안 쓸고 그대로 부패도 잘 안 돼. 부패가 안 된다는 건 뭐야?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왜? 얘는 반응성이 적어. 그래서 금은 불변하다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금은 어때? 그지? 가장 귀한 금속 중에 하나죠. 그 이유야.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게 백금, 하얀금. 그 다음에 은. 또 희소성이라는 것도 있어. 땅을 파봐. 금이 나오나. 그지? 지구상에 있는 양이 은보다는 금이 적어. 그 다음에 봐봐. 반응성도 적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반도체는 꼭 들어가야 되지.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거기 전자회로에 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아주 소량이라면. 왜? 아주 얇게. 전기 전도성이 또 무지하게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 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왼쪽일수록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말하는 이온화 되려는 경향이 큰데 어떤 반응을 해? 산화 반응을. 왜? 전자를 어떻게?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 반응을 잘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온화 경향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광합성과 호흡은 지금은 좀 건너뛸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해주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뭐 중화 반응, 산과 연기 다음에 이제는 산과 연기를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 그 중화 반응이나 이거 연결된 부분이야. 그래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자,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한 이 실험 문제로 넘어갈 거야. 여기에 지금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나와. 아니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꼭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자, 이 문제 무조건 나오면은 수용액의 색깔, 수용액의 색 변화. 아, 물론 어떤 게 산화하고 어떤 게 환원하는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 아, 이건 너무 뭐 당연한 거니까 2번은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되는 기체. 네 번째. 이온수의 변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 문제가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 수용액이 어떤 놈인지를 봐야 돼. 수용액이라는 건 뭐야? 지금 액체 형태로 있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기본적으로 수용액에 들어있는 놈들은 다 지금 무슨 상태야? 이온 상태야. 근데 지금 어떤 수용액이야? 황산구리야. 황산구리는 어떻게 생겼어? 어떤 애가 결합한 거야? 양이온 2+짜리 구리이온이랑 황산이온 SO4 전체가 황산이야. S가 황이고 이게 산소니까 황산이온인데 얘는 이 덩어리 자체가 몇 가다? -2가야. 그래서 1대1로 결합한 거야. 그래서 CO, SO4 1대1로 결합했어. 양이온, 음이온.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반응식. 여기 이 수용액이니까 이 이온들이 있는 상태야. 그럼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었어? 아연. 아연은 지금 뭐야? 원자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영가란 말이야, 영가. 그냥 완전한 지금 분자 형태, 일원자 분자가 돼 있는 이 금속을 그냥 넣은 거야. 그래서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자, SO4는 지금 반응을 그냥 물 속에 계속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안 쓰고 전체 반응식에서 누구만 썼어? 변화가 있는 이 구리랑 아연만 쓴 거야. 그럼 아연은 지금 분자 상태이니까 영가야. 그죠? 그 다음에 물 속에 누가 녹아 있어? 구리이온이 녹아 있어. 자, 구리이온이 녹아 있다는 거는 지금 처음에 반응하기 전에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이야. 누구 때문에 푸른색이야? 자, 여기서 수용액 색깔 변화 꼭 보라 그랬지. 구리이온 때문에 푸른색이야. 자, 근데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면은 아까 위에서 칼칼라마 아라센이 외웠던 거 있죠. 반응성이 누가 커? 칼칼라마 아연이야. 아연. 6번째.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지가 이온이 되기가 더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누구한테 줘? 구리한테 줘. 두 개를. 그래서 자기는 2+ 양이온이 되고 전자 그 두 개를 구리가 받아서 구리는 완벽한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수용액 속에는 구리 이온이 녹아 있다가 아연에서 나오는 전자를 받아갖고 구리는 이렇게 완벽한 구리가 돼. 근데 구리가 생성돼갖고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요 아연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연 요 가장자리에 달라붙는 거야. 그럼 구리 이온이 점점 완전한 구리가 돼 가니까 구리 이온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수용액 색깔은 점점 어떻게 된다? 푸른색에서 맑은 색깔로 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수용액 색깔 완성됐지. 자, 그럼 아연은 전자를 잃으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하고 구리는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 반응을 한다. 그럼 2번도 완성됐고. 자, 여기서는 기체가 발생되지 않네. 그러니까 3번도
따질 필요 없네요. 그럼 이온수의 반응을 보자. 자, 구리나 아연이나 2 플러스 가니까 아연에서 나온 두 개의 전자가 구리와 태가 두 개가 그대로, 그러니까 1대1의 반응이야. 그러니까 아연의 이온수는 점점 늘어나. 왜? 아연 이온이 되니까. 대신에 구리는 점점 줄어들어. 왜? 완벽한 구리 원자가 되니까. 구리 이온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1대1로 그치? 생성되니까 이온수의 변화는 똑같다. 자, 근데 여기에 5번째가 있어. 여기 이런 시험 문제를 낼 때 트릭이 있어. 트릭. 무슨 트릭이 있냐? 수용액에 들어있는 애보다 여기 집어넣는 금속이 반응성이 더 커야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 만약에 금을 집어넣었어. 그럼 구리보다 금이 반응을 더 안 하는 거야. 그럼 금은 넣어도 뭐야? 가만히 있어. 누구랑 반응도 안 해. 그럼 아무 변화도 안 해. 한마디로 뭐야? 푸른색 액체에 그냥 뭐야? 금만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수 변화도 없을 뿐더러 산화 환원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반응성이 누가 더 크냐?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항상 금속 이온만 보면 되니까 금속 양이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이랑 새로 집어넣은 금속이랑 누가 더 반응성이 큰가를 꼭 알아야 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황산철에다가 집어넣었어. 철도 2 플러스 가고 아까 SO4도 2 마이너스 가니까 얘는 1대1로 결합을 했어. 자, 중요한 거는 나트륨이야. 칼칼나 세 번째야. 세 번째. 철보다 나트륨이 반응성이 더 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반응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나트륨은 플러스 1가가 되는 양이온이고 철은 2 플러스예요. 그럼 얘가 전자를 하나,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내보내봤자 철은 2개가 필요하니까 이 나트륨이 몇 개가 전자를 내보내야 돼? 나트륨 원자 2개가 전자 하나씩을 내보내야만 비로소 뭐야? 여기에 2개의 전자를 넣어주면서 철이 하나가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럼 위에랑 똑같아. 위에랑 똑같아. 왜?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을 넣어준 거에서는 똑같아. 근데 하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 아, 2개의 차이점이 있어. 뭐? 용액의 색깔이 변하지 않아. 왜? 용액의 색깔을 결정짓는데 구리 이온은 아주 특별한 애야. 그러니까 구리 이온은 꼭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트륨은 두 개의 원소가, 두 개 한마디로 원자 덩어리가 전자를 하나씩 놔주는 거니까 이 원자가 이온으로 변하는데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기지. 2개가 생성되고 그 2개에서 나온 전자 2개를 철이 가져가서 철은 이온에서 원자로 변하는 거니까 얘는 1개가 어떻게 돼? 철 원자는 줄어들어. 그럼 2개가 생성 대신에 하나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이온의 수는 얘는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죠? 구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용액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자, 아연이네. 그럼 아연 이온이 있겠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는 화학식이 이게 뭐야? 복잡해요, 선생님. 뭐 아연과 이온 이거 아씨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아연은 2 플러스 가고 NO3는 하나의 원자 단위지. 얘가 몇 가짜리야? 마이너스 1가짜리야. 그럼 얘네가 결합하려면은 이 덩어리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결합을 했을 때는 숫자를 어디다 쓴다 그랬어? 뒤에다 쓴다 그랬어. 뒤에다. 그래서 NO3 자체 덩어리가 2개가 결합해서 Z 하나랑 결합하는 거. 그래야지 2 플러스가랑 마이너스 1가짜리 2개 마이너스 2가가 돼서 결합하는 거. 근데 얘는 뒤에 1이 숨겨져 있으니까 1대2로 결합을 한 상태야.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작은 거는 결합을 한 상태라 그랬어.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질산 아연의 화학식은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말고요. 자, 중요한 거는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더 커. 그러니까 얘도 반응이 일어나겠네. 근데 알루미늄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짜리야. 얘는 3 플러스 짜리야. 3 플러스.
근데 아연은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양이온이 되면서 3개의 전자가 나와. 근데 3개의 전자라면 아연 하나가 남잖아. 그러니까 3 플러스와 2 플러스의 공배수가 몇이야? 6이란 말이야. 6. 최소 공배수가.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이 2개가 있고, 그지? 제텐 이온은 만약에 3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전자 몇 개 나왔어? 3 플러스가 2개 나왔으니까 전자 6개가 나와서 아연이온 3개랑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얘도 6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2 플러스씩 3개니까. 그래서 몇 개의 아연 이온이 없어져? 자, 이건 이제 이온수 계산할 때 계산 잘해야 돼. 응?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자, 여기서 알루미늄 이온은, 원자는 2개가, 그지? 전자를 내보내면서 2개가 이온으로 됐어, 2개가. 2개가 이온으로 됐는데, 아연 이온은 3개가 전자를 받아갖고, 전체 6개를 받아갖고, 3개의 아연 원자로 됐으니까, 3개가 어떻게 돼? 감소가 돼. 그럼 알루미늄은 늘어나는데, 아연이 더 많이 감소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용액의 색깔에 영향 주는 애들이 있어? 없어. 용액의 색깔은 특별히 안 나와. 구리만 따지면 돼, 여기서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1, 2, 3, 얘 1, 2, 3, 이 경우가, 이걸 지금 뭐 캡처해 줄 수 있으면은 캡처해 줄, 내가 지워줄게요. 이게 지금 화학 변화에서 산화하는 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계된 모든 내용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 프린트물을 갖고 지금 수업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는 뭐 선생님들이 또 중요시한 부분들, 그죠?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정도를 이해한다는 내용은 지금 산화하는 것 관련된, 그 다음에 금속의 반응성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온식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제 네 번째 거는 속임수야, 속임수. 아까 말했던 거 있지? 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반응 절대 안 한다. 자, 수용액, 무조건 수용액부터 보라 그랬어, 수용액. 수용액. 그죠? 수용액. 수용액에 누가 들어가 있어?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 마그네슘은 2 플러스 되는 애야. 근데 중요한 거는 철도 2 플러스야. 근데 뭐가 중요해? 칼칼나마. 응? 네 번째로 반응성이 큰 애가 마그네슘이야. 근데 철은 뒤에 있단 말이야. 아라센이 저 뒤에 있단 말이야. 그 얘는 반응성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근데 반응성이 큰 애가 이미 이온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 왜? 뭐 때문에? 반응성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야? 이온수의 변화 없겠지. 근데 이거를 먼저 보지 않고 문제만 보면은 당연히 문제가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반응이 일어나겠네? 그래갖고 반응식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죠? 반응성 누가 더 큰지 먼저 항상 검토하고서 이제 풀어야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일부러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네 가지 경우는 이렇게 알면 되는데 용액의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애가 지금 여기 있었죠. 이거. 첫 번째 거. 황산 구리에다가 아연을 넣은 경우. 근데 반대로 질산은 같은 용액에다가 예를 들면 질산은 질산은 참 1가죠. Ag 플러스니까. AgNO3 질산은 용액에다가 구리를 넣잖아. 반대야 이거는. 이거는 황산구리. 지금 1번 얘랑 반대되는 경우를 지금 내가 해주는 거야.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넣잖아. 그러면 은이 반응성이 작으니까 은이 석출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요 금속 이 구리 막대기에 달라붙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구리는 반대로 뭐가 돼? 구리 이온이 돼서 수용액에 녹아들어. 그러면 지금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예제 5번이라고 치자 이거야. 이거 실험책에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리 이온이 늘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용액의 색깔이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해? 푸른색으로 오히려 변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구리보다 반응성이 적은 금속인 은이 포함되어 있는 질산 수용액에다 담았을 때, 그러면서 구리 막대기 주변에는 이 은 입자가 이렇게 석출이 돼 갖고 붙으니까 구리 색깔이 점점 뭘로 변해? 하얀 덩어리가 붙겠지. 얘는 반대로 어땠어? 얘 지금 3번인 경우 이 지금 이건 지금 내가 추가적으로 예제 5번이라고 해서 가르쳐 준 거고,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담갔을 때고, 지금 여기 예제 1번에 나오는 건 반대로 뭐야?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넣은 거야. 그럼 아연은 흰색인데 거의 이렇게 알루미늄 색깔이랑 비슷해. 은색깔 비슷한 거. 거기에 황산구리 붙었으니까 여기에 구리 이온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구리 색깔이 이렇게 도포가 되고 색도 변하겠죠. 이 막대기의 색깔도 그렇죠. 예, 어떤 게 석출이 돼갖고 원자가 돼갖고 달라붙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험은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실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응성이 어떤 게 더 큰 건지, 한마디로 새로 집어넣는 쇠 막대기의 반응성이 무조건 커야지 반응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산화 환원이 어떤 애들이 어떤 원소가 산화 환원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용액의 색깔도, 용액의 색깔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온수의 변화도 꼭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막대기의 색깔, 입자들이 달라붙어 석출이 되는 애들이 거의 막대기에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또 막대기의 색깔을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경우를, 이 지금 밑에는 이제 반응성이, 결국에는 뭐야? 반응성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산화 환원까지 일어나니까 그거를 구분한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무작정 암기를 하면 힘들고, 되도록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요. 문의사항들은 질문사항이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놓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